자, 광합성 과정 계속 나오겠지요. 자, 식물 세포의 엽록체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나는데 일단 이산화탄소와 물이라고 하는 재료가 있어야 되고 빛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충분하면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지는 광합성 과정이 일어난답니다. 자, 그러면 광합성 과정이 일어날 때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식물이 잘 자라려면 어떤 환경 조건이 필요할까? 방금 얘기했었지요. 적당한 빛의 세기가 필요하고, 자, 이산화탄소. 이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이 일어날 때의 재료가 되겠지요. 자, 충분한 재료가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온도라고 하는 환경 조건이 필요한데, 자, 식물도 생물이기 때문에 모든 생물은 적정한 온도에서, 자, 어떤 그 반응이 잘 일어나거든요. 그럼 식물도 적정한 온도라고 하는 환경 조건이 필요하답니다. 자, 먼저 빛의 세기를 보면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을 보면 빛의 세기가 세어지면 광합성량은 당연히 증가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점 이상에서는 더 이상 광합성량이 증가하지를 않습니다. 즉, 빛이 아무리 세어도 광합성량이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빛의 세기 이상에서는 광합성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를 않습니다. 자, 즉 빛의 세기가 세어지면 광합성량이 점점 증가하다가 일정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빛의 세기가 일정해지는 이 지점, 요 때의 빛의 세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빛으로 포화, 배가 꽉 찼다. 광포화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즉, 광포화점 이상의 빛의 세기에서는 광합성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광합성에는 반드시 빛이 필요한데 빛을 흡수하는 게 바로 뭐냐면 엽록소예요. 엽록소. 엽록소는 초록색 색소일 뿐만이 아니라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역할도 해요. 그런데 이 엽록소라고 하는 것은 엽록체 안에 한정적으로 들어있겠지. 자, 즉 계속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 이 엽록소가 빛을 흡수를 하다가 자, 더 이상 흡수할 수 있는 이 엽록소가 떨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빛을 흡수하지를 못한다는 거야. 자, 이때의 지점을 우리는 광포화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광포화점이라고 하는 단어는 몰라도 되지만 요것은 알아야 돼. 자, 빛의 세기가 세어지면 광합성량은 점점 증가하다가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일정해진다. 꼭 기억을 하세요. 자, 두 번째, 이산화탄소의 농도입니다. 자,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따른 광합성량을 보면 빛의 세기와 마찬가지로 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점점점 광합성량은 증가해요. 하지만 자, 일정 이산화탄소 이상의 농도가 되면 또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고 광합성량은 일정해진답니다. 즉,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광합성량이 점점 증가하다가 결국은 일정해져요. 자, 왜 그렇게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자, 광합성이 일어난 장소가 엽록체, 공장 엽록체라는 거야. 아무리 재료가 많아도 공장에서도 돌리는데 한계가 있겠지. 자, 따라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아무리 높아도 광합성량은 일정해지는 그 구간이 있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냐?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최고 자, 한 0.1%가 될 때까지는 자, 쭉쭉 증가하다가 그 이상이 되면 광합성량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그냥 최상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온도 보겠습니다. 자, 온도는 자, 온도에 따른 광합성량을 보면 온도가 증가하면 당연히 광합성량은 증가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자, 빛의 세기나 이산화탄소 농도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다 일정해지지만 자, 온도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 자, 쭉 올라가다가 자, 급격하게 올라가는 구간이 있어요. 온도에서. 그런데 자, 적정 온도가 지나면 또 급격하게 감소를 한답니다. 자, 즉 온도가 증가하면 광합성량은 증가하다가 어떻게 된다? 급격하게 감소를 해요. 자, 그러면 요 최적의 온도가 있겠지. 자, 이 온도가 몇 도씨 정도 되느냐? 자, 이 온도는 한 36에서 40도, 사람의 체온 정도의 온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온도는 일정한 구간에서 자, 광합성량이 증가하고 너무 온도가 낮거나 너무 온도가 높으면 잘 작용을 하지 않냐면 이것은 좀 어려운 말인데 광합성량이
광합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효소가 필요해요. 효소. 우리 사람도 여러 가지 작용을 하려면 효소가 필요하거든요. 소화를 잘 일으키는 뭐 소화효소 이런 게 효소가 필요해. 자, 그런데 이런 효소가 주성분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그런데 이 단백질은 열에 되게 민감해요. 열에 민감해. 자, 그래서 자, 열을 너무 과하게 받으면 열에 의한 변성이 일어나 버려요. 자, 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질이 변해버린다. 이런 의미거든. 자, 따라서 자,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단백질이 성질이 변해서 그 작용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적정한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된답니다. 이것은 사람도 똑같답니다. 자, 그러면 학습지 3쪽 아래쪽 볼게요. 일조량이 많은 해에는 농작물의 수확량이 늘어난다. 즉 풍년이에요. 풍년. 그 까닭을 빛의 세기와 온도가 광합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지어서 설명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적어보겠습니다. 일조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조량은 해가 뜨는 그 양을 말하거든. 빛의 세기가 당연히 세겠지요. 자, 그러면 일조량이 많으면 빛의 세기가 세고 그리고 또 적정한 온도가 유지가 돼요. 왜? 따뜻하니까. 자, 빛의 세기가 세고 따뜻하면 농작물이 뭐를? 광합성을 하기에 좋은 조건이에요. 자, 그럼 광합성을 많이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농말 생산량이 증가하겠지. 즉, 수확량이 늘어난답니다. 자, 즉 일조량이 많으면 빛의 세기가 세고 따뜻하기 때문에 자, 농작물이 광합성을 해서 광합성을 하기에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자, 광합성량이 증가해서 수확량이 늘어난답니다. 자, 그러면 학습지는 대충 정리가 되었지요. 그럼 여러분들은 인터넷 검색을 해서 공기종화식물에 대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하세요. 자, 어떤 내용을 검색을 하느냐. 자, 첫 번째, 자, 식물이 공기종화를 한대요. 자, 즉 어떻게 공기종화를 하는가 원리를 간단하게 인터넷 검색을 해서 학습지에 적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대표적으로 공기종화식물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또는 두 가지 선택을 할까요? 한두 가지를 선택을 해서 간단하게 사진 또는 그림을 그려도 돼요. 그리고 이 공기종화식물의 이름이 뭔지, 효능이 뭔지 간단하게 학습지 5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 5쪽을 했고 학습지 4쪽 같은 경우에는 언제 할 거냐면 등교해서 직접 실험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